우리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 회복을 돕는다. 셋째, 북한의 국제적 진출에 협력한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G20 회의를 위해서 독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한반도 평화 구상이 대북 정책 베를린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자, 이 내용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독일로 출국하기 하루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을 했습니다. 자,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글쎄요, 북한에 대해서 또 제재를 해야 된다, 이 점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베를린 선언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대화와 협상을 주도를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하고 아니면 동결을 시키고 그래서 협상의 자리에 끌어내서 이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런 말이 아마 거기 담길 것이다, 이런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4일 북한이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만을 강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만을 강조한다면 그야말로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아마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가장 먼저 아마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북한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초지에 일관된 입장은 이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대화를 함께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미사일 도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베를린 선언문 내용을 수정을 많이 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사일 도발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것만 없었다면은 굉장히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를 제안했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수정을 했다는 얘기가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북한이 ICBM 도발을 하지 않았으면은 대화와 협상, 그다음에 대북 지원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부분을 이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ICBM 발사하기 때문에 현재 완전히 상황이 변한 것이죠. 네. 이거는 미국에 대한 전면 어떻게 보면 무언의 선전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변해서 일단은 그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얘기가 들어가면서 그걸 위해서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동참해주길 바란다 하면서, 그러나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내가 그 방점을 두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는 노력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도 북한의 참여를 요청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공동 입장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어제 있었던 베를린 동포 간담회에서도 이 평화적인 해결, 평화적인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 간의 공조는 아주 굳건하고 또 갈등 요인도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에서 아까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이요, 독일에만 가면 드레스덴 선언, 베를린 선언, 이런 선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라는 곳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독일 대통령을 만나서 네. 메르켈 총리가 아니고 독일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바로 독일이 대결과 분열의 상징에서 통일과 번영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통일되고 번영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독일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독일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꼭 베를린 선언 또는 뭐 드레스덴 선언 이런 것을 독일 가서 하시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또 독일 하면 우리나라 이 근대화, 현대화 과정에서 파독광부, 간호사 이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또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산업화를 할 때 정말 돈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이 외화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바로 이 독일로 간 간호사와 그 파독 광부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그곳에서 굉장히 힘들게 정말 독일 사람들은 하기 힘들어하는 허드렛 일, 굳은 일을 다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그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을 했고 그 돈이 이렇게 우리가 산업화를 일구는데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현충일에 이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가 애국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동포 간담회에서요, 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말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국 사랑에 늘 감동하고 목이 메입니다. 오늘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역만리 독일의 뜨거운 막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병원의 고된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의 헌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잊지 않는 걸 보면 그 의미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파독 광부 간호사의 월급을 그 담보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로부터 차관을 얻어가지고 그랬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눈물겨운 그 사연이 있고 또 그분들의 바로 노력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바로 원동력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순방길에서요,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포털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구였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대통령님께서 제안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독일 하면 광부 또 간호사 어르신들 저희가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파독 간호사들 도쿄에서 한 분을 모셔서 도배제를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대통령이 누군가를 손으로 불렀는데 고민정 아나운서를 불렀는데 개그맨 김영철 씨가 본인을 부르는 줄 알고 앞으로 뛰어오다가 뻘쭘해지는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개그맨 김영철 씨가 이번에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타고 지금 독일에 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가서 네. 무슨 목적으로 간 겁니까? 그러게요. 지금 개그맨 김영철 씨 얼마 전에 트로트 앨범도 냈잖아요. 네. 이제 가수도 같이 하는 김영철 씨가 대통령과 함께 바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함께 독일을 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 굉장히 자신의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막 돋우는 모습인데요. 김영철 씨 이번에 그 독일에서 열린 베를린 동포 간담회 사회를 보기 위해서 네. 저곳에 바로 동참을 한 겁니다. 아. 김영철 씨 저곳에 가기 위해서 원래 매일 그 라디오 DJ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DJ도 잠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네. 대통령과 함께 저렇게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오찬 간담회에서 고민정 부대변인과 같이 공동 MC를 맡다고 하는데 아무리 뭐 방송에 여러 번 이제 방송을 해왔던 그런 개그맨이지만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네, 김영철 씨도? 그렇습니다. 김영철 씨 스스로도 아무래도 김영철 씨는 워낙 이제 영어를 잘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영어를 굉장히 자신은 잘하죠.
독일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청와대 행사라서 긴장을 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 행사면 누구나 한 번쯤 떨리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이 떨렸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인터뷰에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소개를 잘 해줘서 좀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씨에 대해서 한국의 인기 있는 개그맨이다 이렇게 네.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김영철 씨 이 TV 프로그램에서는 인기가 없는 개그맨이라고 맨날 놀림을 받는데 네. 대통령이 인기 있는 개그맨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 네, 좀 떨렸는데 이런 말을 듣고 좀 긴장이 풀려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요. 물론 인기 있는 개그맨은 맞습니다. 김영철 씨 인기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할 정도의 개그맨 하면은 김영철 씨 말고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김영철 씨가 이번 행사에 같이 동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도 참 궁금한데 네. 예, 여러 그 이야기들이 오늘 인터넷을 하루 종일 장식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그 김영철 씨가 진행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김영철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게 바로 그 선거한 다음날 5월 10일이었는데요. 아하. 그 라디오 프로그램 오프닝 멘트에서 기분 좋은 아침이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이 프로그램에 모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혹시 이 이야기가 청와대로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했고요. 네. 또 혹시 고민정 아나운서와의 친분이 있어서 고민정 네. 아나운서가 추천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김영철 씨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김영철 씨가요.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좌석도 굉장히 높은 직급에 앉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거기에 앉아서 갔다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지금 그 김영철 씨가 앉은 자리는 바로 비즈니스석입니다. 이 네. 비즈니스석은 이 선임 행정관급이 보통 앉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대변인인 고민정 전 아나운서도 여기에 앉았다고 합니다. 네. 그 옆자리에 바로 김영철 씨가 앉은 건데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동포간담회 사회를 같이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함께 있어라 뭐 이런 의미가 좀 담긴 자리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글쎄요, 이 즐거운, 기쁜 자리이기 때문에 개그맨의 사회, 물론 분위기를 띄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대통령이 함께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김영철 씨가 좀 이렇게 가볍게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저도 이게 전용기를 같이 타고 왔어요. 너 몇 살이니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독일은 처음 만나면 뭘 먼저 물어봅니까? 네. 글쎄요. 저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같이 즐거웠을 것 같은데, 네. 글쎄, 대통령 행사 자리에 김영철 씨의 저런 트로트 노래, 여태까지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자연스러운 좀 편안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본인은 좀 분위기를 좀 네. 띄워보려고 노래도 부르고 농담도 하고 질문도 건네고 하는데 긴장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에 분들은 좀 다른 업무를 보시기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김영철 씨의 그런 모습을 좀 감당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 분위기도 있네요. 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방미 기간 동안에는 또 방송인 김미화 씨하고 같이 동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사 진행을 김미화 씨가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미화 씨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김미화 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미화 씨가 우리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방송인으로라는 거 잘 아시죠? 네, 김미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대선 후보 시절의 유세 때도 그렇고 공식 대통령 행사에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주요 행사에서는 연예인들이 종종 왔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달 2일이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치매 환자 가족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이때는 이 탤런트 박철민 씨도 집에 이렇게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해요. 네, 어머니가 치매 환자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소방관들을 만나서 그들의 네. 애로점을 들을 때, 그때는 영화에서 이 소방관 역할을 맡았던 영화배우 유지태 씨가 함께 동행을 해서 네. 그런 애로점을 같이 듣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유난히 연예인들 그리고 문화인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글쎄요,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저거 떠오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